여러분, 유령 건물 경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공포영화 제목 같죠? 근데 이게 실제로 부동산 투자자들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아니 아주 좋아 보이는 새 건물인데 낙찰받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오늘 이 무시무시한 함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큰맘 먹고 모아둔 돈으로 경매에서 번듯한 새 건물을 딱 낙찰받았습니다. 이제 나도 건물주다.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건물은 선생님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요. 돈은 이미 다 됐는데 내 소유가 아니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낙찰은 받았는데 정작 내 손엔 열쇠가 없는 거죠. 경매에 나온 물건을 보니까 와, 이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새 건물에다가 심지어 토지 주인이랑 건물 주인이 똑같아요. 경매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조건인지 아실 겁니다. 리스크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바로 이 점. 이게 바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완벽한 미끼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이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 모든 걸 망가뜨릴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과거에 사라졌어야 할 저당권이라는 유령 때문입니다. 네, 유령이요. 이미 죽었어야 할 이 법적인 유령이 어떻게 지금의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법 원칙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일물일관주의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진짜 간단해요. 그냥 물건 하나에는 권리도 하나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 건물이라는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설정된 저당권, 그러니까 일종의 빈문서 같은 이름표는 오직 A 건물에만 딱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못 붙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옛날에 A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A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철거한 거죠. 바로 이 순간이 핵심입니다. 건물이 물리적으로 쿵 하고 사라지는 순간 거기에 붙어있던 저당권이라는 법적 권리도 함께 그냥 공기 중으로 펑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은 B 건물은 이건 A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새로운 건물일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참여한 경매는 이미 철거돼서 없어진 옛날 A 건물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사겠다고 여러분이 그 비싼 돈을 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실체도 없는 유령을 산 셈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경매 자체가 무효면 그냥 돈 돌려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만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함정의 시작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매에서 물건을 샀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담보 책임이라는 걸 물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물건에 하자 있으니 책임지세요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안 통해요. 왜냐? 이 경매는 그냥 하자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그냥 무효인 거래거든요. 시작부터 꽝이었던 거죠. 자, 보시면 길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왼쪽 길, 담보 책임은 막다른 길이에요. 애초에 유효한 거래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오른쪽 길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아니 당신들 법적인 이유도 없이 내 돈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송 상대가 돈을 빌렸던 원래 채무자가 아니에요. 내가 낸 돈을 잔치처럼 나눠 가진 그 채권자들, 그 사람들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험난한 길을 한번 가보죠. 그런데 이 길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찾으려다가 남은 돈이랑 시간까지 전부 다 날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네,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 상대가 한 명이 아니에요. 내가 낸 그 큰 돈을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받아간 채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걸어야 하는 정말 길고 지치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게 소송해서 이겼어요. 돈 돌려주세요.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받아갔던 그 채권자가 이미 파산해서 돈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못 받는 겁니다. 영원히요. 그리고 그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들어가는 시간, 변호사 비용, 이 모든 건 다 누가 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잃고 소송 비용까지 덤으로 날리는 말 그대로 깡통차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그럼 이 무서운 함정을 피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유령 건물을 피하는 셀프 예방 접종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딱 2가지 서류, 등기부랑 감정평가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겁니다. 뭘 비교하냐고요? 서류에 적힌 건물이랑 내가 직접 가서 본 현장의 건물이 완전히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소, 구조, 면적,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야 합니다. 이걸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조급이라도 다르다, 뭔가 찜찜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경매는 포기해야 합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령 건물 경매에 잘못 발을 들이는 순간 소송은 혹시 모를 위험이 아니라 그냥 확정된 미래가 됩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싸움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네, 바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은 입찰이 아니라 불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